여러분, 무릎이 아플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번 주사만 맞으면 좀 오래 괜찮아지겠지. 이번에는 정말 편해지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다시 계단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또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릎을 회복시키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통증만 잠깐 눌러두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아는 순간 무릎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건강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을 전해드리는 연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치료를 대신하는 말이 아니라 무릎을 더 편안하게 쓰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생활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골 주사나 통증 주사에 자주 의지하고 계신 분,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불안해지는 분,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굳고 더 무거워진 느낌을 받는 분이라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가만히 둔다고 좋아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참고 버티며 많이 걷는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고 해서 계속 쉬게만 두면 무릎은 더 굳고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안에서 순환이 살아나고 그 순환이 살아나야 관절도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주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이 스스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를 맞으면 다른 곳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실제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주사 치료는 일정 기간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과 무릎이 스스로 건강하게 움직이는 힘을 되찾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같은 방법에만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무릎은 그 사이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사로 통증이 잠시 줄어든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쉬고만 있는가? 아니면 무릎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되찾도록 돕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이후의 방향이 갈립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가 맞물린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잠자리에서 돌아 누울 때마다 관절 안에서는 아주 섬세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특히 연골은 근육처럼 혈관이 풍부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가 직접 충분히 공급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관절 안의 윤활 환경과 압력 변화가 연골 유지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골은 가만히 두어야 보존되는 조직이 아니라 적절한 움직임 속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조직에 가깝습니다. 마치 젖은 스펀지가 눌렀다 놓을 때 탄력을 유지하듯 무릎도 안에서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무릎이 아프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덜 걷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계단을 피하고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이 무릎을 더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 안의 미세한 순환과 압력 변화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무릎은 더 뻣뻣해지고 더 뻣뻣해지면 처음 움직일 때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통증보다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움직이면 더 나빠질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무릎 관리의 시작은 단지 아픔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많이 걸으면 될까요? 통증을 참고 운동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이 부담 없이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체중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통증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반복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절은 무리한 자극보다 일관되고 부드러운 반복 자극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게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은 단숨에 이겨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매일 안심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부드럽게 흔드는 동작입니다. 둘째는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펴고 굽히는 동작입니다. 셋째는 가벼운 체중을 실어 무릎을 아주 조금 굽혔다 세우는 동작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무릎이 부담 없이 움직임을 다시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살짝 기대도 괜찮습니다. 허벅지와 무릎 주변에 힘을 최대한 빼고 다리가 앞뒤로 가볍게 흔들리게 해 보십시오. 크게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감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허벅지에 힘을 주고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작은 반대로 힘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절 안에서 작은 압력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무릎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다리당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짧게 반복해 보십시오. 길게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하는 무릎 펴기와 굽히기입니다. 이 동작은 아침과 밤에 특히 좋습니다. 아침에는 밤새 굳어 있던 무릎을 깨우고 밤에는 하루 동안 긴장한 관절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미끄러뜨리듯 펴 보십시오. 완전히 곧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조금 열리는 느낌까지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반대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발을 조금 멀어지게 하며 펴고 다시 가져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도 천천히, 돌아올 때도 천천히 하십시오. 한쪽 다리당 5번에서 10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보시면 첫걸음에 뻣뻣함이 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세우는 동작입니다. 벽이나 흔들리지 않는 의자, 식탁을 가볍게 잡고 서십시오. 양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그 다음 무릎을 아주 조금만 구부렸다가 천천히 다시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깊이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 익숙해지면 10번 정도까지 늘려도 됩니다. 이 동작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미리 연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내리기, 서서 움직이기 같은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동작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약간 묵직하거나 굳어있던 관절이 풀리는 듯한 느낌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특정 각도에서 갑자기 번쩍하는 통증, 운동 후 더 붓거나 뜨거워지는 느낌은 무리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횟수나 범위를 줄이셔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둔하고 부드러운 불편감은 적응 과정일 수 있지만 날카롭고 공격적인 통증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사는 나쁘고 운동만이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먼저 통증을 가라앉혀야 움직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사가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통증이 줄어든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부드러운 움직임을 연결하면
무릎이 스스로 움직이는 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사를 맞았느냐보다 그 이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식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차를 오래 타고 있으면 무릎은 같은 자세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일어날 때 더 굳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짧게라도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 다리를 가볍게 흔들기, 발목을 돌리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특별한 운동 시간보다 하루 종일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 태도에서 더 많이 달라집니다. 걷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끌거나 덜 아픈 쪽으로 체중을 과하게 보내거나 빨리 끝내려고 성급하게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음은 허리와 엉덩이, 다른 쪽 무릎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발바닥 전체가 차분히 닿도록 걸으십시오. 속도를 조금 늦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걷는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특히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발씩 내려오십시오. 올라갈 때도 무릎만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허벅지와 엉덩이 힘을 함께 쓴다는 느낌을 가지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는 매일 1시간씩 걸어야지, 운동을 꼭 해야지 하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의지만 앞서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너무 작아서 실패하기 어려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침에 무릎 5번 펴고 굽히기, 식사 후 의자에서 1분 흔들기, 저녁에 벽 잡고 5번 굽혔다 세우기.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여러분의 결심보다 여러분의 일관성에 더 잘 반응합니다. 식사와 체중도 무릎과 연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체중 관리는 무릎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줄이려 하기보다 근육을 지키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얕고 자주 깨면 통증이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조용히 누워 무릎을 천천히 정리해주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몸은 밤사이 회복을 준비하므로 잠들기 전에 긴장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루틴처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무릎을 5번에서 10번 정도 천천히 펴고 굽히십시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1분 정도 가볍게 흔들어 보십시오. 점심 무렵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깐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저녁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무릎을 아주 조금 굽혔다 세우는 동작을 5번에서 10번 정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다시 누워서 무릎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여러 번 무릎에게 안전한 움직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갑자기 욕심을 내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괜찮다고 해서 오늘 2배로 하면 다시 무릎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의 초반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적응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늘릴 때도 아주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회복은 빨리 가는 사람보다 오래 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히 묶어보겠습니다. 무릎은 쉬게만 두면 더 굳을 수 있습니다. 관절은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움직임은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길게가 아니라 자주 해야 합니다. 의자에서 흔들기, 누워서 펴고 굽히기, 서서 가볍게 굽혔다 세우기, 이 3가지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사는 끝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으며 통증이 줄어든 시간의 움직임을 연결해야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회복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덜 불편하게, 지금보다 덜 두렵게,
지금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무릎을 미워하지 말고 겁내기만 하지 말고 조용히 도와주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그 다음에는 일상의 편안함으로, 그리고 어느 날에는 다시 걸을 만하다는 자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습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아침에 침대에서 무릎을 5번 펴고 굽히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식사 후 의자에서 다리를 1분 흔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를 고르고 며칠만 이어가 보십시오. 무릎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보내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두려움 대신 관찰로 받아들이면 건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시니어 분들과 함께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무릎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실천 중심의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걸음을 바꾸고 그 걸음이 다시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